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 또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넥스트 거래소까지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8시까지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하면 많은 분들 출발의 기분을 갖고 또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마냥 좋진 못했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 트럼프의 말말말에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받은 섹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3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넥스트레이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한국 거래소 독점이 끝났다라는 내용에 오늘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변화를 느끼기에는 좀 무색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10가지의 종목만 거래가 현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좀 변화로는 일단 시장의 거래가 8시부터 8시까지 좀 대폭 늘어난다.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많은 분들 그 변화를 조금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9시 시작 전 20분 정도부터 이제 동시호가 구간이 좀 진입이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단 10분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체 거래소 출범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첫 대체 거래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조선과 방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땡큐 트럼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관세 리스크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방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방산이 잘 가다 보니까 이쪽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있죠.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6위에서 그룹사 차원에서 시총 5위까지 오늘 재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도 잘 가고 방산 종목들도 잘 가는데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섹터이기 때문에 3월달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쪽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키워드는 급등을 했다면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 장세를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잃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좀 보유를 해주지 않겠다.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시세를 보신 분들이라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쭉 한번 펼쳐놓고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그 지지라인을 깨트리고 낙폭을 키워가는 종목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분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이 출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8시까지 이제 대체거래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시까지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마감 거래소와 그 코스닥 위주로 한번 본다면 0.15%, 0.81% 내리면서 첫 출발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이 어떤 시장의 투심을 조금 더 악화시켰는데 근데 한국은 오히려 또 선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보이는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이 좀 많이 빠져도 한국은 조금 덜 빠지는 경향들을 보이고요. 미국이 최근에 뭐 반등을 보이게 되면 한국 시장이 오히려 또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의외로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 대비해서는 체감상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지수단에서는 좀 삼성전자 발로 좀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정대로 그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요청대로 조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적으로 그렇죠.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투심을 악화시켰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 특히 관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왜냐하면 관세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수출업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를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총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대비는 상당히 많이 밀린 상황이고, 근데 이제 S&P 500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수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조금 부양해야 될 유인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시리그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기업들의 법인세랑 소득세를 감면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쨌든 재정 지출을 조금 감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면은 다시 한번 조금 완화적인 발언들을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느 정도 조금 반도체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인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특히 미국의 그 PMI,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 한국의 수출 데이터랑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온 것도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2월 초랑 3월 초를 놓고 보게 됐을 때 시장의 어떤 호재들이 사라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또 한 번씩 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수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나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개별 종목들, 좋은 종목들,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2월 초 대비해서. 2월 초에는 잘 그날 안 가던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급이 또 돌면서 또 끌어올려주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안 끌어주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날 수급이 들어가주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 업종에 조금 집중되는 형태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따라다니는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파악도 잘 해야 되고요. 스마트머니를 잘 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잠시 뒤에 제가 강의에서도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 관련된 지표들도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고요. 방송 말미에 제가 만든 이 기법을 통해서 또 공략주를 선별을 한 것을 또 공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신다면 관세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선방해줬다라는 점 느끼셨을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이 장중에 중간중간 계속 들어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나름 견조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 역시나 경계감은 가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의 중심 키워드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는요 대체 거래소가 이제 70년 만에 생겼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오늘 생각보다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변화가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2주 동안은 10개 종목만 거래가 되는데 한 달 뒤에도 800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큰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고 근데 뭐 시장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체질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효과까지 주지는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총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시간 동안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시부터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도 거래가 되는 게 신기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모든 것들 뉴스를 또 보고 네. 바쁜 업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다 보면 실수할 빈도도 그쵸, 늘어나게 그쵸. 되고요. 오히려 한 텀 쉬면서 차분하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저녁에 편하게 거래도 네.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은 10종목 정도만 거래가 네. 되는 상황이라서 유의미한 거래대금 증가를 보기엔 조금 힘들 거예요. 한 달 뒤에 800종목,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풀려갈 것인데 당장의 어떤 유의미한 거래대금이나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제한될 것 같고 다만 점진적으로 이 점유율이 저는 이게 외국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체 거래소의 점유율이 11%입니다. 네. 일본이 12%고 호주는 20%나 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총 어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봅니다. 궁금했던 게 저도 그 해외 증시에서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이번에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한국 시장에서 예상이 되는 점유율이 13% 정도로 맞습니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단 한 개의 거래소가 개장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점유율을 예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거래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70년 만에 독재가 깨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좀 다양한 스킬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 한 가지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게 수수료가 조금 절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하지는 않은데 0.0018% 정도 줄어듭니다. 어쨌든 근데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담, 거래 횟수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쵸. 확실히 이런 것들에 좀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간가 호가 그리고 스톱워치 호가 네.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가 호가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0,000원에 거래되는 종목이 10,000원 다음에 1,100원이 다음 호가라고 한다면 그 중간 호가인 1,050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스톱워치 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거래가 되던 종목들이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본 바가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방법, 투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투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분명히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조금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연구도 들어가겠고 어쨌든 많은 투자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편의를 좀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면 증권가에서 좀 수수료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증권 종목들의 시세를 한번 보니까 종가가 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좀 이 증권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느 정도 상승 룸은 있다고 봅니다. 예상했다시피 점유율이 13% 늘어난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상승 여건이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또 보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쪽에 지금 그렇죠. 시선들이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출범된 넥스트레이드로 인해서 시장에도 기분 좋은 활기가 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 담아보면서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과 방산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밉지도 않을 것 같아요. 조선 방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맞습니다. 거의 진짜 땡큐 이걸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안전지대 지금 저희 밑에 예. 나와 있긴 한데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이게 안전지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다 보니까 그 안전지대를 조금 찾으려는 투심이 되게 네. 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지난달이죠.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어떤 해양 물류 조선, 그죠? 그리고 선박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중국의 어떤 저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뭐 해상운 임료까지도 수수료도 굉장히 높였잖아요. 중국산 선박이 뭐 미국에 들어오면은 100만 달러를 뭐 부과한다라든지 용적물을 톤당 1,000달러씩 부과를 네.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296척의 함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54년까지 381척까지 네. 올려야 되고요. 그럼 매년 12척씩 어쨌든 이 함대를 이제 선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은 한 54년까지 이제 42조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이런 어떤 건조를 할 수 있는 이 건조 역량 자체를 사실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에게 직접 협력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혜는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이제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격앙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원조를 중단하겠다. 예, 거의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협상이 좀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EU의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방위를 그쵸. 조금 더 높여야 된다. 네. 그건 어떤 그 이제 영국 스타머 총리 네. 또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 28억 달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서명도 했고요. 그리고 스타머 총리의 중심을 잡고서 그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방위비를 증대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또 골자로 한 회의까지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할 그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제가 그리고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움츠러들고 조금 방어적으로 나갈수록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 국방 방위 체계는 증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무기 산업은 클 거다. 네. 한국에 대한 무기도 수요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네. 이쪽에서 조금 눌릴 수 있지 않냐. 그걸 조금 기회를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논란이 과열 나왔을 때? 맞습니다. 너무 과열이고 이 기관들의 어떤 공매도들이 연이어서 이어져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은 저는 장기간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장기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멘토님 질문이 있는 게 예. 공매도가 나왔을 때는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이시라면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 전에 조금씩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2차 전지 사태에서도 네. 봤지만 그 공매도가 나와서 일견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반발심 때문에도 너무 많이 또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밀리면 매수하려는 그 매수세가 저는 가동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는 기회로 보고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전략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수혜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세 번째 키워드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의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막판에 종가를 보면요. 많이
좀 낙폭을 회복해주면서 좀 이 거래가 마치게 된 게 내일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는 해보게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낙폭 많이 줄였어도 7, 8%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셨겠지만 되게 격양된 맞아요. 썰전이 오고 네. 갔거든요. 저도 되게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어쨌든 광물협정에 대한 서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그쵸. 너 빠지면 너네들 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군사 지원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랑 별개로 여전히 광물협정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가장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중국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국 대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국에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어떤 정제된 히토리라든지 이런 광물들을 우크라이나가 대처해주게 되면 네.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이점을 보는 게 있어요. 중국과의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포기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광물협정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남겨놨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양국 간의 지금 전쟁 중인 양국가가 모두 이제 전쟁 피로도가 그쵸.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중재된 협상안을 다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저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전쟁을 천년만년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좀 많이 길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기대감의 단기간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은 일부 토해낼 수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이 길게 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정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 때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혹시라도 재건 종목 중에서 멘토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종목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혹은 진성 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히림이라는 네. 종목을 또 공약적으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정이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차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관세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 이제는 선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견고하게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2,528선, 코스닥은 737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과 조선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나오션 14.54%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8.01%의 상승으로 오늘 또 신고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조선과 방산 업종이었는데요. 유럽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에 대한 안전지대, 그러니까 관세가 문제가 되는 시장일수록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무풍지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방산 업종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까지도 강한 매수세 유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강한 매수세 유입됐는데요. 오늘장에서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네, 매도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특히나 엔비디아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2.16% 하락입니다. 외국인에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고요. 삼성중공업도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종목은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종목 SK 하이닉스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관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무려 3거래일째 기관은 팔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오늘 동반으로 담아갔죠. 기관과 외국인의 부름을 받은 유한양행 6.48% 상승입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한 매수세 유입됐고요. LS 일렉트릭까지 확인됩니다. 네, 매도세도 보실게요.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까지 2차 전지주들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코스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래도 이렇게 약세인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의 강한 부름 받으면서 3.36% 상승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20.86%의 상승 보여줬고요. 펩트론 6.14%, 태광 5.25%로 오늘 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로 인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퀘벡에 이 합장 공장이 현재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매도 종목으로 상단에 에코프로, 그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도 오늘 에코프로 BM까지도 함께 팔았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엔캠 6.76%의 하락이고요. HLB, HPSP,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담아갔었던 종목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파마리서치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7.56%의 상승세로 오늘 신고가 안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리콘2,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보시죠. 기관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5.97% 하락세 보였고요. PSK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태광, VT까지 기관의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내가 잡아놨었던 주식이 오늘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은 하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급이 들어가는 쪽을 급급히 쫓아다니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당일날 가던 종목이 그 다음날엔 또 안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미리 저점에서 먼저 올라갈 종목들을 잡아놓고 싶으실 겁니다. 즉 이런 트렌디함의 흐름을, 플로우를 잘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을 때를 포착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기법이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가 당연히 똑똑한 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들을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이 스마트머니는 뭐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매수를 하는 기법인데요. 제가 만든 신호가 정말로 모든 뉴스 전의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며칠 혹은 몇 주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실제로 이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단연간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공통점을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법인데 매매 포인트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죠.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딱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딱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되게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수익성 이야기를 하면은 승률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패턴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패턴 이후에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곳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발견을 하면은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거래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손익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이겨요. 표면상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7, 8종목을 이길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오히려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것이 바로 손익비가 좋은 수익성이 좋은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가장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간단해야 돼요. 매매 방법이 복잡하면 매매 반복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우선 포착이 돼야 되겠죠.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될 겁니다. 이 신호는 잠시 후에 다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된 날을 저는 매집의 시작일이다.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되면은 그 이후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조정시 기준봉 저점 매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이죠. 일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종가를 나중에 이후에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셔서도 사실상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방법인데 신호가 포착되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면 이전일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매집이구나 판단을 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혹은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기법 신청자 하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요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이 이슈들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35% 인수를 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합쳐서 현재 58%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됐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는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인수를 할 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알 가능성이 높겠죠.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공시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인수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시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지 안 했을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확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래도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녹색 기둥 표시예요. 근데 인수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입니다. 요 날. 그죠? 점 상한가입니다. 점 상한가를 갔어요. 요 날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두 번이나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첫 번째 포착일은 11월 7일, 그리고 두 번째 포착일이 12월 24일입니다. 근데 인수 소식이 12월 28일, 연말에 나온 거, 12월 28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신호가 두 번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이 봐요. 어때요? 없죠? 시작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앞에 거래량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한번 확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그죠? 인수 내용이 나오면서 점 상한가를 가기 전에 어때요? 최초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이전 일보다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착 당일에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200% 넘게 수익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의 징후들을 또 매집의 시작점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이죠. 빅파마 기업이죠. 빅파마. 자, 일라이릴리와 어때요? 9,100억 규모의 기술 수출 이전의 계약을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들, 기술 수출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되면 공시로 되고 공시가 되면 뉴스를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았을 수 있을 만한 재료라는 겁니다. 그죠? 다만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입니다. 점 상한가를 간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오고 점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포착은 그 6거래일 전에, 재료 등장일은 2월 7일인데, 최초 신호 포착은 1월 31일, 1월 말이에요. 신호 포착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죠. 그죠? 매집의 시작점과 뉴스가 나온 날은 뭐예요? 매집 시작 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포착 당일에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해요. 지금까지 260%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매번 방송의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잖아요. 그 공략주 한번 다 돌려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다 비슷한 이런 흐름대로 갑니다. 아무리 증명드리고 아무리 예시 종목을 설명드려도 체감이 안 가십니다.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가요.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 이 스마트머니 기법 PDF 파일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제 말 믿지 마시고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께서 절 믿지 마시고 스마트 머니 기법 신호를 믿어보셔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도대체 그 기법이 뭐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종목들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자랑 한번 해볼게요. 수익률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오션, 로보티즈, HFR, LS 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지금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100% 넘는 종목이 3종목이나 나왔고요. 신성 델타테크, LS 에코에너지도 70%, 8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게 한 박성재 멘토님이랑 12월 달부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추천을 받으면서 종목들을 봤을 때 20%는 그냥 넘겨주는 것 같고요. 보통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고 오늘도 역시나 리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흔들림이 상당했는데 일단은 3차 달성 수익률이 50%를 넘겼습니다.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내일 오늘 저가를 깨게 되면은 정리를 그냥 다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3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좀 한계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 네. 3월 초에 너무 이슈들이 다 몰려 있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면 2월 말주까지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남겨놨다가 네. 인터내터리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고체 라인이 3월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게 전고체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장주적으로 네. 움직였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조금 수혜가 있고 인터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사실 그런 기대감을 작년에도 받으면서 좀 올라갔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의 여파는 조금 남아 있어서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좀 추가적인 어떤 매물 추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55% 이상 어떤 수익률이 좀 달성이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2월 10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이 이전에는 추세가 없잖아요. 추세가 옆으로 가다가 신호가 딱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제가 공략주로 바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증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 수익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 전략으로 오늘 저가 기준을 깨게 된다면 내일은 전량 매도하셔라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배터리 쇼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젠진을 하시던가 그때 전략을 새롭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넘버1입니다. 한화오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늘 얘기해 주시는 게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만 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신고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87,2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이로써 6차 달성 수익률이 139%. 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타이트하다라고 진짜 10만 네. 원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7만 원 도달했을 그쵸.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한국에 대한 어떤 조선 협력을 요청을 한 바 있고 실제로 실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그리고 최근에 베이커 휴즈와 저탄소 가스터빈 공동 개발을 또 계약을 했고요. 2,9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도 최근에 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R&D 투자 쪽에서도 사실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도 더 갈 여지가 크다. 조선을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12월 23일에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엔 추세가 없다가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12월 26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이트하게 본 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조정이 나와서 팔면 아랫대로 내려가면 매수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다. 요 말씀까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넘버원인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린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마지막 리뷰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조선, 방산, 전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전력이 조금 소외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들고 갈까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하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동사는 XAI의 전력기기를 공급했었던 또 소식이 있죠. 네. XAI에서 나온 그록은 지금 현재 나온 LLM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전력망,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확장이 되면 될수록 전력망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7일에 포착이 되죠.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고 포착일 이후에도 바로 안 늘어나다가 1월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이때 1월 13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스마트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략주를 소개드릴 때는 너무 늦는 경우들이 또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너무 높게 잡는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제가 무료로 다 제공 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 가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요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지만 차트 보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약간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채팅창에도 기회가 왔다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받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시거나 늘 강조해주시는 스마트 머니 기법 직접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드리니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모두가 다 조선과 방산에 집중할 때 나는 조선당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들고 오신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인데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까지 오르는 거 보면 방산주 이제 다 갔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멘토님? 제가 한번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짚어주시죠. 우선 T50기기 같은 어떤 이런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제가 방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3분기 기준이긴 한데 방산 쪽 매출이 동사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네.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파행이 됐어요. 이런 네. 어떤 협상이 이제 파행이 되고 나서부터 불발이 나고 나서부터는 유럽 쪽에서 안보를 조금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 내용들까지도 나왔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방산의 모멘텀이 단기간 또 이런 노이즈가 이어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가요. 최근에 열렸었던 2월 거의 말쯤이었을 거예요. 드론쇼 코리아에서 AI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포함한 첨단 항공 기술을 전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NACS 같은 경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어떤 협업을 하는 핵심으로 하는 미래 공중전의 어떤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고요. AI를 활용을 해서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인 전투기가 말이 되느냐? 드론으로 다 대체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중대형 발사체에 대한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이런 AI 기반의 전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술도 선보였다라는 점,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라는 점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최근에 이쪽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MOU도 체결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서 저는 컨센서스로 부합을 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위에 어떤 표가 매출과 영업이익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살짝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성장세가 그동안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부터 성장을 조금 이어갈 것 같고, 이 T50에 대한 매출이나 방산 쪽에 대한 매출이 저는 되게 견조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1년 동안의 상승률이 30%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6%, 하나 시스템은 90%가 넘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16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이면 다 움직였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컨센서스 잘 부합하면서 갈 수 있을 만한 네. 또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매수하기에 그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이래서 신호를 먼저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늦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에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꺾여지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바로 꺾였죠. 거래량 늘어났죠. 그래서 매수하기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 드리는데 75,000원에 도달했을 때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를 좀 받아가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 나만 없어 이렇게 외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집중해 보시고요. 다른 방산 종목들 슈퍼슈팅이 나왔을 때 이 종목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7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다 매도하시지 마시고 그때도 전략 챙겨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했고요.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100%가 넘는 종목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 밑에 보이는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볼 수 있는 수익률이 될 테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마다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